중대형견 차별하지 마요. 중대형견이 공격성이 오히려 더 낮아요. 모든 에서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아픈 손가락, 이 친구들과 이 보호자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중대형견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항상 수의사를 하고 방송을 하고 사회 문제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중대형견 친구들과 그리고 그 보호자님들한테 좀 힘들겠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고 중대형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오해를 한번 풀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중대형견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10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생필품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5kg 아이와 40kg 아이, 칼로리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5배에서 10배 정도의 사료가 더 필요하고, 물론 대형견 사료들이 대포로 조금 더 싸게 나오지만 먹는 비용만 해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옷을 사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있어요. 스몰하고 엑스라지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안 다르죠. 옷감이 더 든다고 옷이 더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어때요? 옷 더 비쌉니다. 방석도 그렇고 캔넬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야 옷감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강아지들은 작은 아이들과 큰 아이들의 크기가 막 10배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두 번째, 아이들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대형견들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 저희가 산책이나 놀이나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 강아지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서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만들려면 많이 놀아주고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소형견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타고난 아이들 아니면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이면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자요. 그런데 대형견들은 최소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뭔가 활동을 해줘야지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주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세 번째는 교육 난이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선 힘이 센 아이와 자꾸 힘이 약한 아이를 우리가 컨트롤할 때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저도 교육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바꿔가면서 조금 더 제 힘을 극대화하거나 잘 알려줄 수 있는 도구를 쓰지만, 세나게 할 때 보면 옛날에 저보다 무거운 애 한번 포카시안 오브차카 80kg 정도 나갔거든요. 제가 한 72kg니까 저보다 8kg나 많이 나가는 친구를 줄로 끌면서 하려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크지 않아도 한 25에서 30kg만 나가는 우리 리트리버 아이들 교육 처음에 시킬 때 올바른 도구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빵 끌려가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친다거나 다리를 다친다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난이도도 소형견들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 공간의 요구사항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내 덩치에 비해서 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이 공간 전체가 이제 내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 야외에서 배변 배뇨를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높아집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공간이 무조건 넓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넓었을 때는 내 공간 이렇게 넓으니까 이 중에 저 정도는 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할게. 소형견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형견은 이게 좀 힘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제가 더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의학적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중대형견 키우는 보호자님한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중대형견은 부의 상징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값도 몸무게별로 예를 들어서 10kg까지, 10에서 20kg까지, 20에서 30kg까지 점점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 비용도 그렇죠. 아무래도 마취약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고 약물이 더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중성화든 다리 수술이든 몸무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호텔링을 맡기거나 유치원을 가도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 많은 인력과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또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차별받고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영상에도 있지만 특히 중대형견 보호자님들 보험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더 소형견들도 필요하지만 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견종별로 이게 정확한 공식이 없고 통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라서 궁금해서 제가 다 넣어봤어요. 말티즈도 넣어보고 리트리버도 넣어보고. 그럼 보험료 차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생각보다 별로 안 납니다. 동물병원비는 많이 차이가 나는 반면에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거는 지금 중대형견 보호자님들한테 조금 더 이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지금 시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통계로 우리 중대형견 아이들이 동물병원비 더 많이 나온다로 잡혀버리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해놓으면 계속 유지하거나 할인이 가능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도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털 관리 및 위생 문제. 아이들의 털이 이중모냐, 장모냐, 단모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표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나오는 털도 더 많고요. 목욕 같은 거 할 때 저희 세상이 목욕 10분 컷입니다. 말리는 것까지 하면 15분 안에 끝나요. 반대로 중대형견 아이들 목욕 한번 시키면 그 목욕하고 말리는 데까지 최소한 2시간은 분명히 댓글에 나온다. 4시간 걸려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털 관리 및 위생 관리도 훨씬 더 어렵다. 일곱 번째,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파괴력이 소형견들보다 훨씬 더 크다. 무는 행동, 어지럽히는 행동, 분리불안으로 탈출 행동, 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범위가 소형견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 많이 봤어요. 새나개에서 그냥 쇼파를 아예 파먹어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파괴 행동을 하는데 소형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한번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의 그 파급력도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 여행이나 외출할 때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관광공사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를 활성화하고 싶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저한테 조언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대형견 차별하지 말아라. 중대형견을 차별할 거면 차라리 그 관광지는 나는 아예 그냥 반려견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성이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외출하거나 이럴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고 또 여행 갈 때 맡기려고 보면 호텔링이나 뭐 데이케어나 몸무게에 따라서 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데 제약도 중대형견을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회 이의식이 있어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모든 중대형견들, 특히 모든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의식을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잘못된 인식을 몇몇 사람들과 언론이 만들면서 중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요, 중대형견들이 소형견보다 공격성이 낮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통계적인 부분을 볼 때 가장 많이 찾아보는 곳이 펜실베니아 수의과대학에서 만든 게 있어요. 시바크입니다. 시바크. 네, 요강입니다. 시바크라는 이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바크를 보면 모든 공격성에서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높습니다. 타견에 대한 반응, 타인에 대한 반응, 보호자에 대한 반응. 근데 이 소형견이 물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사실 중대형견이 공격성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도 진료 보고 새나개 하면서도 느끼지만 미국에서 통계적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아직은 푸른 눈의 외국인을 처음 본 조선인들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주위에 대형견이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봐왔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부르주아였고 중대형견들은 다 시골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형견들이 묶여 있지 않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많이 본 게 아니라서 어색해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대가 바뀌면, 저보다 어린 세대가 제 나이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빨리 그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은 되게 슬픈 건데요. 마지막 10번째, 중대형견을 키우기 더 어려운 이유는 평균 수명이 소형견들보다 더 짧고 노후의 돌봄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 동물들은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깁니다. 평균적으로요. 코끼리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긴 편이죠. 쥐의 평균 수명은 짧은 편이에요. 심장 박동이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쥐는 대사율이 더 높기 때문에 빨리 뛰어야 되고, 코끼리는 늦게 뛰어도 돼요. 대사율이 쥐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 노화 자체의 속도가 코끼리가 더 느리기 때문에 더 장수하는 이런 원리인데, 신기하게도 개라는 동물에서는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소형견의 평균 수명을 요즘은 한 16살, 17살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더 늘어났어요. 20살까지 사는 애들도 많고. 근데 대형견을 한 12살, 초대형견을 한 8살 정도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견들과 소형견들이 성장의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소형견도 1년 동안 거의 다 크고요. 대형견도 1년 동안 거의 다 커요. 태어났을 때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끝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죠. 이때 노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형견들은.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더 빨리 돌아오고요. 노후에 아팠을 때,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거나 아니면 치매가 걸리거나 아픈 점들이 생겼을 때, 소형견들은 그냥 저희 세상에 보세요, 저 클러치백처럼 들고 다녀요. 근데 대형견들은 한번 옮기고 눕히고 이러는데 훨씬 더 우리 소형견들보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중대형견이 소형견보다 키우기 어려운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다 더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 아까 이 생필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간식이나 용품들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견을 위주로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형견 위주다 보니까 중대형견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나 용품들이 상대적으로 없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좀 없었던 재밌는 간식을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우리 중대형견용 아이들의 원물 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 크죠? 우리 어글리 한돈한상은, 이거 뜯어서 보여드려야지. 이거 무서워서 안 사시는 분도 계실라나? 컨셉은 최대한 가공을 덜하고 뭔가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답니다. 폐가 그대로 있습니다. 돼지 기관, 기관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리고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가죽입니다. 여러분들 가죽 간식하면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 하얀 가죽을 표백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제가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낸 게, 소의 얼굴 가죽은 털이 별로 없어서 약품으로 표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죽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량이 한 번에 많이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하얗지 않고 소 가죽 색깔 그대로 나와 있는 한우 볼살 말린 건데, 우리 세상이는 아마 미칩니다. 아주. 제가 중대형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간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품에 대한 약간 기대평, 아니면 뭔가 좀 이런 거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필요해요 하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어글리 한우 볼살 스틱이나 한돈한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중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어려운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마음의 짐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옆에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